이분이 꼭 필요하면서도 모실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건강을 좀 많이 해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어요. 네. 이분이 또 국정원 1차장 출신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계엄 터지기 네.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내오셨어.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 계엄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계속 경고를 내오셨어. 이분 덕분에 경각심을 좀 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모실 때마다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원희 박선원이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건강은 어떠세요? 그게 일단은 좀 걱정이 됩니다. 늘 뭐 건강이야 뭐 이제 비실 한 거 그렇게 사는 거죠 뭘. 아유, 할 일 하면서 비실하면서 또 안 쓰러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아니 그 검사는 받으셨어요? 예, MRI 검사 아. 받았는데 이 뇌혈관에는 문제 없다고 문제가 해가지고 없어서. 그래요? 이 겨울에 뭐 뇌졸중 걸리진 않겠다 싶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계속 부를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까. 중대합니다. 네. 어제도 상황이 우리 그렇네요. 의원님이 매불쇼를 보시다가 아유 저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오.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납니다. 예. 김용현이랑 신원식이가 그렇게 싸웠다는 거야. 김용현이가 아니 선배님, 계엄은 그 정당한 겁니다. 계엄해야 그 할 된다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신원식이가 야야야 그 정치적 견해를 이거 정치적 문제 푸는 거를 계엄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 용현아. 선배님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계엄은 아니야 용현아. 저거 선배도 아니야 저거. 이놈의 새끼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럼 있어요. 신원식이 정상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입장 차이를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올해 3월이지 않습니까? 이 네. 3월에 자기들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방첩사가 평소 같으면 1박 2일 하는 훈련 충성 8천을 2주 동안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 3월에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이 네. 그 국수본부장 데리고 방첩사 가서 네. 만나면서 네. 합수본 체제에 들어가면은 계엄시 합수본 체제에 들어가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떻게 인력을 동원해주고 지원해준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도 네. 3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새 사령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새 사령관이 김용현 처장 공간에서 네, 만났었죠. 만찬한 것도 네. 3월이라고 자기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 윤석열이한테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 그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김용현 관저보다는 저기 구청와대 삼청동의 안가. 대통령 안가를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 이 김용현 공간에서 만찬을 했기 때문에 또 김용현이 누구를 대통령한테 소개해 준 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이 정도 된다 과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 상당히 이제 준비가 잘 돼가고 있구나 해서 이제 던졌겠죠. 이제 때가 됐다. 계엄의 네. 때가 됐다. 11월달에 한번 던졌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번 던졌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한번 던졌는데 신혼식이가 잠깐 조태용하고 뭐 그 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들 주도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예. 계엄 네 나한테 말 안 하고 대통령하고 얼마나 갔어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을 보면서 갑자기 신원식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은 즉강끝 외치면서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있잖아요. 네. 파기시킨 게 6월 4일인가 그래요. 그 파기보다는 효력 정지시킨 게 그 신원식 때 일이에요. 신원식 국방장관 때 일이고 네. 그다음에 그거 조금 지나서 NLL에서 그 자주포 실사격 훈련 400발. 네, 200발 400발 두 번 했는데 이거 앞에 거는 신원식 때 일이에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14일 날 북한에서 무인기 도발 무인기. 네. 그거 나왔을 때 국방장관은 모르고 있어가지고
법사위에서 나 모른다 하고 확인하러 갔다 네. 이랬잖아요. 네. 김용현이. 근데 신원식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해 줄 필요 없다. 북한 놈들 야비한 놈들이다 이러면서 긴장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고조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원식이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이제 지가 안보 전체 그 장관에서는 자기가 이제 탑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주도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3월 그거 가지고 조태영이 살라고 그 기사를 내보냈는지 신원식이 살라고 그 내용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나와서 언론에 그거 한 건 가지고 신원식은 뭐 안 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 근데 이 자식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 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은 처먹었겠지. 그렇지. 술을 그렇죠. 먹으면서 야 우리 조금만 버티면 우리 세상 온다. 야 한번 제대로 뒤집자. 그래, 한번 쓸어 그랬던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그 진짜 의원님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러니까 안가를 그렇게 옛날에 대연회 소연회를 여는 곳이 있었죠. 그 궁정동에 예. 중앙정보부 안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박정희가 비극에 최후를 맞았죠. 최후를 맞았는데 안가도 일하는 곳이에요. 안가라고 하는 곳이 뭐 놀고 이렇게 그 파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는 영빈관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행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상춘제 같은 경우가 이제 조그마한 그 격식 갖춘 연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큰 연회는 이제 영빈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서 별도의 삼청동 안가를 이렇게 바로 쓰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군형법 제5조에 나와 있어요.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것이 반란죄예요. 네. 작당하기 딱 좋은 그곳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테스트 해보고 네. 이 사람하고 이렇게 계엄하자 그러면 따라올지 안 올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이제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만나면 슬쩍 농담 비슷하게 툭 에이 계엄이나 해버릴까 이런 말들을 했었대요. 이제 흘리는구나. 그때 이제 반응을 보는 해야 거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애는 나중에 이렇게 좀 우리 편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쟤는 안 되네 이렇게 분류를 했구나. 계속 분류도 하고 그랬었다는 말이 있어요. 성향 분석을 하는 거죠. 성향 분석.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심각하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삼청동 그 안가는 네. 총리실 후문 언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길이 한 10m 도로밖에 안 되고 거기 주택가에 있는 안전가옥이고 그 안전가옥 바로 밑에 총리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한덕수 바로 한덕수. 네, 그 삼청동 안가에서 그 저희가 이야기하는 새 사령관 네. 한둘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하면서 10여 차례 이상 계속 김용현이랑 같이 대를 모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은 경호 경비 구역이라서 CCTV가 없지만 조금 떨어져서 나오면은 그 총리 공간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구 이런 데는 그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경찰청에서 그거를 다 확보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와 사실을 부합한다. 그러니까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게 계획에 있었던 거고 네. 사살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수거도 있고. 수거, 처리 진짜 끔찍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요. 예. 우리 저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비밀 정보기관에서 이제 사람을 처리할 때
영어로 캔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캔슬. 아, 사람 하나를 이렇게 삭제시키는구나. 삭제 죽이는 거를 캔슬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처럼 이제 처리도 뭐 캔슬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아. 근데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수거해서 처리하느냐 사살해서 처리하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공포스럽고 살떨리는 이야기죠 이거는. 근데 이제 언론인들이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손바닥만한 수첩 왠지 호주머니에 넣기 좋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맞아요. 넘겨서 보는 네네. 그런 수첩 한 60-70페이지의 글이 들어있다라고 취재 수첩.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혼자 이렇게 생각나는 걸 메모한 것도 있지만 누구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받아 적고 예. 또 자기 생각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 놓은 것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치가 매우 높은 증거 자료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확보한 첩보는 좌우지간 노상원하고 김정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를 했고 12월 3일 날은 매우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진술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로 후속 보도가 지금 나와서 그렇지 그 전부터 우리 의원님은 노상원이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기서.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노상원이나 역술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핵심은 김용현과 지금 윤석열을 이제 구속시키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처벌해서 네. 빨리 이 정권에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 노상원과 그 정말 그 김용현과 윤석열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야 어떻게 만나도 저런 사람들끼리 만나.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악인 곱하기 3승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세 제곱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었겠습니까? 네. 사살, 처리 뭐 이런 말이 쉽게 나오고 맞습니다. 북한 NLL의 도발 유도. 와. 그러니까는 북한 도발 유도 그게 외환 유치예요. 네. 유도는 유치고 네. 북한 도발이 외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신원식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저기 그 만약에 그 9.19 합의서를 우리가 전면 중단시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냐? 네. 그럼 북한에서 전면 파기할 거다. 그러면 남북 관계가 악화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신들의 한 행위가 북한의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긴장 악화로 상승 고조되는지 알면서 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자들이에요. 이 3인이 결합을 해서 하는 행동, 여기 신원식까지 네. 하는 행동은 정말 국가 별난이고 반란이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극우 극보수들만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지들이 만들려고 하는 진짜 거예요. 나쁜 놈들이야. 히틀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리고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밖에 안 그렇습니다.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이 무속인 건에 대해서 저도 만약에 말을 해도 된다면 네. 이 무속인은 왜 커밍아웃을 했을까? 아 군산에 있는 방금. 예. 네. 이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노상원의 운명을 알기 때문이다. 두렵지 않다 이거죠. 노출해도.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고 네. 추측 아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무속이 좀 심취해 계신 것 같아요. 전 무속 안 합니다. 약간 좀 저는- 경계하겠습니다. 네, 저 교회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네. 집사님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노상원이는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국민이 죽던 말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네. 내란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란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잖아. 그들 입장에서 실패를 딱 하고 김용현이와 노상원이가 서로 전화 통화를 주고받아. 아, 뭐라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거야. 뭐라고 했냐? 예.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현이가 상원아, 아휴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아 형님 살 길 찾아야죠. 야 죽게 생겼다 이 새끼야. 아우 제가 그 보살님 제가 빙의해서 다시 한번 방법 찾아볼게요. 형님 살 길 찾아야죠.
이렇게 아. 수차례 통화한 것을 주변에서 듣고 네. 지금 이게 알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살 길을 네. 찾아야죠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이때 오전 1시에 먼저 김용현이가 노상원한테 먼저 전화를 했고 예, 새벽 1시에 3시에 이제 그 이 통화는 다시 노상원이가 김용현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 이때는 뭐 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를 생각해 봐라 하고 2시간 지나서 노상원이가 다시 장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상원이는 추가 작전을 원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있다라고 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자기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김용현이는 네. 맨 처음부터 내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것을 한다라든지 수방사령관이나 그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 받은 대로 그렇구나. 맨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각자 이거 하고 안 하고 대들면 항명이다. 공을 세우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기 지시한 바대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니들하고 쭉 오랫동안 했던 대로 하라 하는 거고 계획대로. 네, 여인영이한테는 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인영이 12월 7일 잠깐 이제 우리 정보위 국회 정보위 나와서 이제 상임위원장실에서 저하고 간사하고 상임위원장을 봤는데 좌우지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김용현이. 아니 여인영이가 네. 그리고 김영현이도 한 손으로 전화 받고 한 손으로 지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거는 그야말로 쏟아 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내란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네. 김용현이랑 노상원이가 전화 통화를 한 거야. 네. 했는데 노상원이가 아 형님 이거 추가 작전 해야 됩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김용현이는 그걸 좀 자제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김용현이는 너무 본인이 개입된 게 세상에 알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양태를 보였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스럽게. 책임이 다르죠. 그렇지. 이 노상원이는 지가 노출 안 될 수도 은밀하게 있고 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을 부리기는 했지만 네. 막상 공소장에 뭐 내가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여러 선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 이거 무서워. 밤늦게 예. 함부로 진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 과장 아닙니다. 예, 자 예. 왜냐 우리가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다뤘던 얘기입니다. 예. HID 요원. 이 요원들은 진짜 정말 소수 정예들이야. 네, 그렇죠. 그냥 인간 병기. 인간 병기란 말이야. 왜냐 김정은의 목을 따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얼마나 훈련이 제대로 됐겠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소수 정예를 따로 뽑았어요. 최정예로. 최정예로. 그래서 뽑아가지고 또 거기에 맞게 또 훈련까지 시켰어.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예. 그런데 5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고 네. 나머지 35명은 서울 모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뤘죠. 네. 근데 내란이 끝났잖아. 끝났어. 계엄이 끝났잖아. 실패했잖아. 그 이유에 대한 이분들의 행적이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복귀를 했겠지. 관련해서 오늘 박선훈 의원님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아직 미복귀 상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는 해줘야 돼요. 저희도 국정원에서도 정보사하고 합동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의 이런 그 정예 요원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인재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이분들을 이렇게 육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자산이죠. 처음에 9월 말 10월에 이 사람들을 이제 뽑았죠. 뽑을 때 선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별. 선발은 뭐예요? 처음에 다 응모해가지고 뽑는 게 선발이고 예. 그 선발돼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른 사람들. 그건 선별이지. 선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임무가 사실상 중단되어야 하는데 임무 종료 지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부여받은 임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대 복귀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아니 의원님. 일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복귀 명령이 안 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휘 체계가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를 노리는 지휘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둘 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이 팀들은 바로 상급자의 지시 아니면 안 들어요. 바로 상급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야 그만하고 돌아와 하려면 이 상급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급자가 이제 뭐 조사를 받거나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좀 피해 있거나 조용히 있을 경우에 지시를 못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나마 좀 나은 거죠. 네, 그거는 그건 좀 좀 나은 나은 거지. 거고.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무 종료 지시를 안 한 것이라 그러면은 네. 좀 심각한 거죠. 그거는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 요원들이 자대 복귀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 반납하세요. 아 지금도 무장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호소드립니다. 귀하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정예 요원들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요한 인재이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원대 복귀하시고 무기를 반납하시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캠페인으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예. 그럼 뭐 어디를 국회 얘기해야 돼? 차원에서 국방부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나? 예,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예, 우리 네.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는 네. 이제 국방부 쪽에 좀 네. 확인을 해보라 네. 이랬고요. 아까 말씀하셨고요. 전하규 대변인이 뭐라고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좀 합참 지휘부에서도 좀 나서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예, 예.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